한 주제 같긴 합니다. 첫 강의도 ICT 강의였는데 갑자기 또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또 깊은 지식도 없고 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 중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잡지라든지 책 좀 읽어보고 나름대로 한번 강의안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게 몇 장 만드는데도. 그래서 만들면서도 공부가 많이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은 다 아시는 내용으로 일단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이게 인공지능이 진화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과연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좀 주입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한번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각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용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진화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토메이션, 이게 로봇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시키는 일만 주로 하는 어떤 그 도구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 인지 능력과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자율성을 가진 어떤 로봇의 단계를 지난 그런 인공지능이 아마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 안 넘어가요. 신문지상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식정보 사회를 이끌 새로운 부가가치 개념으로서 이제 인공지능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일상생활에 이제 벌써 개인 비서라는 내용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익히 듣고 있고, 또 잘 아시는 자율자동차, 그리고 이제 미술, 음악 등 이런 창작 과정에까지 뚫고 들어와서 이런 그 인공지능이 그 인간만의 영역이 아닌 우리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개인 비서라는 쪽에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서라는 건 부자들 또는 회사 임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평범한 일반인도 비서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신한순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인공지능이 외로울 땐 말거지. Good morning, Theodore.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Get out of here. Too funny. 아침엔 비서로 변신합니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나 오늘 우울해. 우울할 땐 신나는 노래가 좋답니다. 틀어드릴까요?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최신 이슈도 검색해줍니다. 생선 지지율. 내가 제일 좋아하는 TV조선 틀어줘.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집에 집사가 없어도 말 한마디로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배고파, 짜장면 시켜줘.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가 이제 바이올린 켜는 모습도 있습니다. 창작 과정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승리대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없었을까? 웨스퍼의 놀라운 진화, 코스모를 만나보세요. 이거 아닌데. 이제까지 사용해온 승리대와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신소지. 예,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간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와 밀접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접목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장점이면서 단점인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노동력을 뭐 대체한다든지 보완하는 거. 의료 금융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 야구의 심판까지도 일단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관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그 로봇, 인공지능이 투입을 해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 남극, 북극 이런 데도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장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와 인간과는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이 밀접하다. 이것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정적인 면인데요. 그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 이게 이제 어디서 그 자주 이제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 그 약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글자 그대로 이제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자리 축소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 있는 부분이고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화이트 칼라들. 지금까지의 어떤 로봇보다는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한 인공지능인데, 앞으로 약한 인공지능이 10년 정도는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점유할 거다. 그래서 5년 내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부분인데요. 부정적인 면입니다. 그동안 그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고 부분들이 구글카라든지 테슬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그 사고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자 없이 차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할까 하는 시각도 많죠.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던 테슬라사의 자동차가 주행 중에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세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만들어야 다듬어 나가야 될 분야가 이제 굉장히 많다. 그런 그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이 이제 서로 인공지능 간에 서로 충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미국 증시 폭락에도 나와 있다시피 현재 그 증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 이런 부분들은 거의 로봇들이 이제 그 자율적으로 사고 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5월 6일 날 그 미국 증시에서 같은 입력을 비슷하게 해놓은 로봇들이 동시에 호가를 하든지 그 매가를 구르게 되면 일시에 증시에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만에 1조 달러가 이제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들 간의 경쟁 문제, 충돌 문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좀 다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대충 살펴보았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가 이제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 문제를 과연 그 인공지능에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지, 인공지능도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알고리즘을 그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그 무한대의 어떤 상황을 다 일일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잘못됐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윤리를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우리 그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는 부분은 자동차 주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무수히 나올 하나의 그 가설입니다.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윤리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트롤리 딜레마를 살펴보면 보행자 우선으로 탑승자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탑승자를 살릴 것인지 보행자 우선으로 살릴 것인지. 만약에 탑승자를 살린다면 도로에 이렇게 주행차가 다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탑승자를 살린다면 보행자를 살린다면 그 차를 누가 살 것인가? 탑승자가 먼저 죽는데 이러한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윤리 문제에 있어서 그 당장 닥치고 있는 이런 일적인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동차 운전 도중 갑자기 10여 명의 사람들이 도로에 뛰어듭니다. 멈추기에는 너무 긴박한 시간. 10명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면 한 명의 보행자를 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다수보다 소수의 희생이 낫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죠. 또다시 갑작스럽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로에 뛰어듭니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면 이번에는 벽에 부딪히면서 운전자 본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딜레마인데요. 만약 인공지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최근 프랑스 툴루즈 경제대연구원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항상 그 가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1967년부터 필립 하프트라는 그 영국 철학자가 이 문제를 벌써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방 10명이 무단 횡단할 경우에 직진하면 10명이 사고가 당하고 우회전하면 보도 이후에 한 명이 이제 사고를 당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설을 놓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MIT에서는 그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그 투표 형식을 빌려가지고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상황을 요즘에 이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설계를 하면서 이것을 어떤 데이터를 심어줄 것인지, 과연 악한 사람이 악한 인공지능을 만들 경우에 그 인류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 것인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이 대체적으로 다 객관적이라고 다 무시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인공지능 하면 누가 만들어도 그건 객관적으로 만들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고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5년 구글 포토 서비스가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이제 분류한다든지, 그 국제 미인 대회 심사를 인공지능이 하면서 유색 인종은 뽑지 않았다. 또 인종차별적인 어떤 내용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 작년 대선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은 보였다. 대선까지도 인공지능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벌써 이제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알고리즘의 그 책임성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별적 결과를 낳는 그 어떤 편향적인 원인으로서 밑에 있는 잘못된 데이터를 심어준다든지, 부정확한 데이터, 오래된 낡은 데이터,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거, 종교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주관적인 것으로 해서 심어줬을 때 인공지능한테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는 게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개발될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전 세계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벌써 1942년에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그 SF 소설가가 벌써 제기를 했어요. 이 로봇 아시모프는 이제 그 1, 2, 3원칙을 그때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또 1원칙,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영순위를 또 발표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전 인류에게 1, 2, 3원칙은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인류에게 피해가 되는 로봇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벌써 1942년도에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기 소설상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로봇이라는 이 책에서 소개가 됐는데 2004년도에 벌써 영화가 됐습니다. 아이로봇이라는 게. 영화가 될 때는 2035년을 가정을 해서 이 아이로봇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도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현재의 상황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금 평론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그 1920년대에 출생한 사람이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그 윤리, 로봇 상용칙을 얘기할 때 빠지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이름 정도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회가 되시면 아이로봇이라는 뭐 영화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2035년을 가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가져올 어떤 그 재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은 로봇 자체로 벌써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자체로 처벌할 것인지, 만든 사람까지 같이 처벌할 것인지, 사용자까지 같이 처벌할 것인지, 이런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벌써 우리가 규범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현재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구글, 미국 같은 데서는 다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 가게 되면 뭐 파이낸싱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지금 구글이나 이렇게 이제 로봇을 만드는 제조사에는 벌써 윤리위원회의 그 책임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 현재 그렇게까지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벌써 2017년 올해 1월달에 인공지능을 전자인간으로 일단 명명을 했고요. 2월달에는 로봇세를 도입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로봇세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나 인간들이 이제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잃습니다. 그럼 직장을 잃은 분들한테 최소한 한 달에 얼마씩은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뭘로 할 것이냐. 로봇이 일을 하니까 로봇한테서 객출을 해서 세금을 물어서 그 실직자들한테 지급해야 된다. 이런 안까지 상정됐는데 일단은 포기를 했어요. 하지만 조만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 전기전자학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도 현재 발빠르게 윤리에 대해서 개발도 좋지만 윤리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그 저작권을 이제 창작물에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내년에 그 지능정보기술 윤리 현장을 제정하겠다라고 일단 올해 발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어 정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딥러닝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알파고가 딥러닝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패턴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거, 바둑두는 거, 수십만 가지 어떤 그 기보를 넣어서 거기 최적의 안을 찾는 그런 그 가장 단순한 기술이면서 현재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딥러닝 기술, 알파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이라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딥러닝보다는 조금 한 발 더 앞선 그런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진 속의 인물을 인식한다라든지 또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번역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추론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이제 관장하는 이런 머신러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사실은 인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인공지능까지 가기까지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수많은 어떤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최근 10년 내에, 앞으로 10년 내에 이렇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약한 인공지능, 지금의 인공지능보다 조금 단계가 좀 향상된 우리하고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 창작 쪽 이런 쪽에서 이제 크게 이게 인공지능이 진화가 될 것 같고, 이런 완전한 인공지능까지 가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지난한 문제가 지금 이제 앞에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 강의는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요.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또 이렇게 같이 눈을 맞추기도 좀 어렵고, 또 집중력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다음번에 하게 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